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지식과 문화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지금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곳곳에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옆 사람과 함께 돕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유민영의 경제돋보기도 6월 4일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바로 믹스주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믹스주라는 건 바로 소주에 과일을 조금 섞은 것을 말하는데요. 여태까지 저도주 전쟁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주류업계에서 믹스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소주업계가 알코올 도수 전쟁을 벌였었죠. 이 믹스주에는 소주에 과일향이 들어가는데 과일향을 일부 섞어서 만든 술이 요즘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는 것은 순한 술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또 저도주가 더 수익이 난다는 업체들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믹스주 열풍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색적인 맛이 소주 소비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믹스주 열풍의 주인공, 먼저 롯데주류의 순할입니다. 지난 3월 20일 출시가 됐는데요. 알코올 도수 14도짜리 리큐르로 소주 원액에 유자과즙이 0.1% 첨가됐습니다. 롯데는 바로 이 저도주이면서 믹스주인 순하리를 저도주 성지라고 불리는 부산에서 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산은 소비자들의 저도수 술 선호가 강한 지역입니다. 36.5도짜리 저도수 국산 양주 골든블루가 50%, 16.5도짜리 소주 좋은데이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저도주를 좋아하는 곳인데요. 롯데는 젊은 층이 많은 부산 경성대 앞에 팝업 스토어 순하리 펍을 운영하는 등 부산에서 저도주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1%가 첨가된 순하리,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순하리는 여성 주당들을 중심으로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운 술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달 만에 130만 병, 두 달 만에는 무려 1000만 병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7만 병 이상씩, 이른바 초당 2병 정도씩 팔리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순하리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그동안 소주 처음처럼의 점유율 하락으로 고민하던 롯데주류,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겁니다. 지난해 업계에서는 모두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소주 시장에서 참이슬은 47%를 유지하고 있고 처음처럼은 17%, 좋은데이가 14%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3월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병소주 매출액이 5% 정도 감소 수준이었는데 바로 이 롯데주류의 순하리 출시 이후 4월에는 5.3%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10.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시작된 순하리 열풍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당초 5월 말까지는 품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롯데주류의 약속도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강릉 공장을 순하리 생산으로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더 늘어나서 품귀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주당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품귀 현상을 빚는 순하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순하리의 입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하리의 인기몰이들 정말 SNS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기몰이에 자극받은 지방 소주 업체들도 연이어서 과일 소주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16.5도 소주 좋은데이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던 무학, 지난달 12일에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레드는 석류 맛, 블루는 블루베리 맛, 옐로는 유자 맛 등 3가지 맛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무학은 마케팅 인원을 총동원해서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를 동시 출시하며 시장 수성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점 등 업소용으로만 물량이 풀려서 대형마트에서 일반 구매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대구에서 참소주를 판매하고 있는 금복주도 지난달 18일 유자과즙이 첨가된 14도 믹스주 상콤달콤 순한참을 선보였습니다. 금복주 관계자는 부드러운 술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소주 베이스 칵테일을 내놨다며 이르면 이달 중 유자 외에 2가지 맛을 추가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과일 소주 출시는 없다는 입장을 완고하게 밝혔던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 이 하이트진로도 최근 입장을 조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적극 검토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12년에 사과 소주인 참이슬 F를 여름 한정판으로 발매해서 완판한 기억도 있고요. 전신격인 진로그룹 소주에는 1995년에 과일 소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5%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소주업계의 보혜 양조만 과일 소주 출시 대신 그냥 소주에 올인하는 전공법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미투 상품으로는 점유율 상승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보혜는 서울에서는 용량이 크고 푸른색 이미지로 시원함을 강조한 9시 반, 그리고 본사가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지역색과 우정을 강조한 입세주 브라더를 내세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소주업체들의 전략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트의 한 관계자는 순하리가 주류계 허니버터칩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도주술 그리고 믹스주를 찾는 것은 확실한 트렌드가 된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믹스주의 판매는 여태까지 항상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하리를 만들고 있는 롯데주류 안에서도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주업계에서 다양한 믹스주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열풍이 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한중 FT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중 FTA, 바로 11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시장과 우리가 빗장을 풀게 된 건데요. 한중 수교 2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일 정식 서명되면서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바로 지난 1일에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FTA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만 남게 됐는데요. FTA가 발효된 이후 관세 철폐에 따라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5만 3천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 방식은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낮추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매년 관세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올 하반기 협정이 발효된다면 내년부터는 2년차 관세가 낮춰지기 때문에 협정 효력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찾아올 변화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품목수 71%인 5,800여 개, 수입액 66%에 해당하는 1,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품목수 79%인 9,600여 개, 수입액은 77%인 600억 달러 정도의 품목 관세를 없애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와 함께 패션과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농수산물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섬유와 기계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철강 분야에서 우리는 다자간 철강 협상에 따라 대다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인데요. 우리 최대 철강 교역국인 중국의 추가 개방을 이번에 유도했습니다. 또 중국은 냉연 강판과 스테인레스 연연 강판, 범용 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흑자 업종으로 꼽히는 석유화학에서 중국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온 교환 수지와 고흡수성 수지, 폴리우레탄 등의 시장을 개방해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분야에서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편직물과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대부분의 섬유 시장에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또 기계 분야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의 개방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중국은 포장기계, 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을 개방했습니다. 또 중국은 전기밥솥과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와 가전부품 등을 개방했고요. 생활용품 시장에서도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 제품 등을 대부분 관세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빗장을 걸어 닫았습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진출 전략에 따라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로 관세 철폐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농수산 분야가 우리가 좀 민감한 분야인데요. 우리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사과, 감귤과 배 등 주요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됐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민감 품목인 쌀과 설탕, 밀가루와 담배를 제외하고는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중국은 김과 미역, 넙치와 전복, 해삼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10년 내 조기 관세 철폐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생산 품목인 오징어와 넙치, 멸치와 갈치, 김과 고등어 등 국내 20개 생산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민감 분야는 조금씩 피하고 각국의 협력은 넓히면서 FTA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제 발효 후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한중 FT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는 가볼만한 전시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맞았는데요. 먼저 가볼만한 전시들 여러 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특별전은 불교 미술 작품에 남아있는 발원문에 주목해서 불교 미술뿐만 아니라 후원자들의 삶과 소원, 신심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왕실에서부터 천민까지 간절한 기원에는 그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부처를 향한 발원으로 이어졌고 그 발원의 마음이 불교 미술을 후원하는 든든한 토대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고려 1333년 제작된 금동 아미타 삼존 불상입니다. 전시장 중앙에 불상 3점과 함께 복장물이 나란히 전시가 됐는데요. 복장물이란 불상을 조성하면서 배 안에 넣는 유물을 뜻합니다. 복장 발원물에는 복장에 참여한 260여 명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길덕, 만덕, 금이, 성씨가 없는 평민들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위 관료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불상 조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발원문과 사리, 경전과 복식 등 복장품의 품목이 많아지면서 불상 제작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연꽃 모양의 선명한 푸른색 직물을 비롯해서 붉은색과 검은색의 옷감 조각 등 고려시대 화려한 직물도 이 불상에서 나왔습니다. 불교 미술의 중요한 후원자 집단은 바로 왕실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왕실 여인들이 사찰 건립과 불화 제작 등 불사를 주도했습니다. 파란만장한 권력 다툼에 지친 심신을 신앙에 기대어 이겨내려 했던 왕실 여인들의 삶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황후가 약사 3존도를 발언한 것이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12살로 즉위한 아들 명종을 대신해서 섭정하던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사망하자 왕자 탄생을 위한 불사를 다각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단 화면에 금가루로 그린 약사 3존도에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발언문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보기 어려운 불교 미술 걸작품들과 그 안에 담긴 사연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시는 불교 신자분들께 참 좋은 전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초여름의 풋풋함을 만끽할 수 있는 품격 높은 200여 개의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식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홀에서는 이번 돌아오는 9일과 16일에 오페라 마티네 리골레토와 앙상블 마티네 독일 바로크 음악의 완성 바흐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페라의 마티네는 서울시 오페라단 이건용 단장의 간명한 이야기와 수준 높은 성악가들의 노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단 앙상블 마티네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시작과 다름없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 중 바흐의 대표곡들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원국 발레단의 로맨틱 발레 지제를 선보입니다. 이번 달 26일에서 27일 열리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지젤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슬픔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북서울미술관에서는 한국 작가들의 시대 참여적인 미술을 선보이는 세마 판화 컬렉션, 판화 시대를 담다 전시회가 8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시회에는 김준권과 민정기, 박불동 등 작가들의 판화 50여 점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사군자를 주제로 한 간송문화전이 8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정과 어몽룡, 강세화, 김정희 등 조선 중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군자 그림의 명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조선 중기의 대표 화가인 이정의 대표 작품이 수록된 삼정첩의 전면 20점이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시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6월의 문화행사와 세부 행사 문의는 서울 문화포털과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초여름을 맞아서 굉장히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시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앤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저도주 열풍, 믹스주 열풍과 조금 관계가 있는 회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창해 에탄올입니다. 주정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정 원재료가 최근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서 호재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저도주 추세에 따라서 소주 소비가 증가하면서 창해 에탄올에 또 한 번 호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연결 종속 자회사인 보혜양조의 실적 개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상황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국내 2위의 주정업체로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지만 베트남 에탄올 플랜트 수출 매출도 이번 3분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해 에탄올의 주정 사업에서 원재료 대비 수입 매입 비중은 약 80%나 됩니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조주정은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사탕수수로 제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탕수수 가격이 연초 대비 약 20%나 하락했습니다. 또 수입 원재료에 대한 재고가 창해 에탄올이 약 2.8개월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분기까지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저도수 추세로 소주 판매량도 굉장히 증가 추세로 있는데요. 자회사인 보혜양조의 원가 구조 개선 및 인건비 축소로 고정비 효과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본업을 바탕으로 창해 에탄올은 에탄올 베트남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현지 업체의 생산 캐파는 한국 전체 주정 생산량의 약 33%에 달하는 대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한 창해 에탄올의 가능한 최대 매출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실적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회사의 12개월 예상 펀은 13.8배입니다. 현재 주가는 주정업체로서도 매력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베트남 신사업의 가치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3분기에 더욱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는 창해 에탄올 주식 한마디에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3분 문학충전에서는 조금 여름을 좀 빨리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매미와 관련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서서히 매미가 생각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여름에 매미가 시끄럽게 울면 또 성가시고 귀가 따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푸른 여름에 매미가 울고 있는 광경을 생각하면 그것이 또 여름의 진짜 정취인 것 같은 낭만적인 생각도 듭니다. 매미가 맴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한 이규리 시인,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 이규리. 새벽 서너 시까지 울어대는 매미. 삼배 이불이 헐렁해지도록 긁어대는 소리. 어쩌라고, 우리 어쩌라고. 과유불급. 나도 그렇게 집착한 적 있다. 노래라고 보낸 게 울음이라 되돌아왔을 때 비참의 소리는 밤이 없었을 것이다. 불협도 화음이라지만 의미를 거두면 그저 소음인 것을. 이기적인 생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우리 안에는 당신이라는 모든 매미가 제각기 운다. 어느 것이 내 것인지 종래 알 수도 없게 엉켜서. 허공은 또 그렇게 무수히 덥다.
우리는 매미가 소음을 낸다고 말하지만 매미에게는 아름다운 노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미 울음소리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소음으로 들을 뿐이죠. 사람들끼리 하는 말도 서로의 의미를 몰라준다면 그저 매미 소리처럼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소음이 아닌 노래로 들어주는 사이를 서로 만들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